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컴투스에서 게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게임 사업 부문장 한지훈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을 좀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린 거하고 좀 바꿨는데요. 모바일 게임의 세대 교체, Z세대가 온다. 사실 오늘 결론을 제목에 썼어요. 여러분들 뒤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게임 시장, 특히 국내 게임 시장이 어떻게 현재 변화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드리고 좀 화두를 드리고자 이 장표를 준비했고요.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투스는 1999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피처폰이라고 불리는 폰 게임을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억에 계신 뭐 붕어빵 타이쿤이라든지 미니게임 천국이라든지 퍼즐 액션 히어로라든지 이런 게임들을 이제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머너즈워를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됐고 아직까지도 서머너즈워는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MAU가 200만에 다다를 정도로 큰 성공을 아직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KBO 국내 프로야구죠. KBO 컴투스 프로야구와 MLB를 미국 메이저리그를 라이센스한 저희가 야구 게임을 지금 4종, 5종이죠. 서비스하고 있고 명실상부하게 글로벌에서 국내와 글로벌에서 야구 게임으로는 1위를 지금 현재 매출 순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비중이 30%고 해외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민망하게 제 사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쭉쭉 읽어보시면 민망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 저는 1999년부터 25년 동안 현재까지 게임업계에서 쭉 사업만 진행해온 게임 사업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넷마블, NC 넷마블을 주로 다녔고 작년 1월부터 컴투스에 합류해서 현재 게임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에서 한 모바일 게임만 한 70여 종을 직간접적으로 론칭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아실만한 게임들은 뭐 마구마구, 세븐나이츠, 몬스터 길들이기, 여기는 없지만 레이븐, 뭐 페이트 그랜드 오더, 마블 퓨처 파이트 이런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쓴 게 아니고 구글 제미나이에서 컴투스 한지훈이라고 치니까 구글이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발췌를 한 거고 그래서 민망하지만 제 소개를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작년이죠. 모바일 게임 시장 트렌드를 일단 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 다운로드 수가 10% 감소하고 매출은 6%가 감소하고 앱스토어는 매출이 보합세입니다. 전체적인 모바일 게임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장 환경이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죠. 뒤에 계속 지표를 보여드리겠지만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국내 또한 글로벌에서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끝나고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안감, 뭐 또 규제 도입 뭐 이러면서 국내 게임 업계가 뭐 흔히들 이제 빙하기다, 위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고요. 아니다라고 단정짓지 못하지만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모바일 게임 시장이 2012년도부터 스마트폰 시대에 오면서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단 하루도 힘들다는 얘기가 안 나온 좀 없던 것 같아요. 초창기 빼고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12년이 지났죠. 12년이 지났는데 저는 새로운 웨이브를 지금 발견하게 됐어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게임 시장, 특히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2년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카카오톡 게임하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애니팡, 또 넷마블의 다 함께 차차차, 드래곤 플레이트 등 소위 1000만 이상 즐기는 국민 게임이 많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았던 몬스터 길드라든지 뭐 서머너즈 같은 게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13년부터 모바일 게임 시장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2017년부터는 리니지 시리즈라고 하죠. 또 리니지 라이크라고 불리는 MMORPG 게임 시장이 굉장히 확대를 하고 매출 순위의 상위권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국내 장르별 다운로드 점유율을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방치형 장르라든지 퍼즐은 보합세고요. MMORPG, 팀 배틀, 시뮬레이션 이런 게임들은 전년 대비해서 전년 상반기에 비교해서 다운로드 점유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가운데 보시면 굉장히 크게 액션 RPG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르들은 다운로드 숫자가 굉장히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매출을 좀 볼까요? 매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MORPG가 큰 저희가 막대 그래프를 형성했던 게 MMORPG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4X 매치 배틀이라는 흔히 얘기하는 워게임이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순위표를 볼까요, 저희가? 다운로드 순위 탑 10. 작년 상반기와 올해 동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보시면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를 보시면 제가 좀 주목하는 것들은 다운로드인데 상당히 장르가 다양합니다. 장르가 다양하고 국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뭐 다운로드 순위 게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출 순위나 다운로드 순위 매일 보시죠.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중국 게임인데 중국 게임들이 굉장히 순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게 저희의 어떤 위기이자 기회라고 저는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매출 순위를 볼까요? 다운로드 순위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2020년 리니지 2, 리니지 시리즈, 오딘, 리니지 2M, 쭉쭉쭉쭉 MMORPG가 2023년도에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10위 안에. 몇 개가 있는지 볼까요? 하나, 오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MMORPG가 차지하고 있는 저희는 사실 2023년도까지는 3, 40대 위주의 MMORPG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약간 오래된 고착화된 시장이었다고 저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역시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아요. MMORPG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리니지 삼형제하고 오딘 빼고는 라스트 서바이벌, 버서커 키우기,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브롤스타즈, EA 스포츠, FC 모바일, 또 니케 이런 게임들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다운로드 순위가 아니라 매출 순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단지 중국 게임이 상승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MMORPG로 고착화된 시장이 변하고 있다. 아니 변하고 있다? 변했다 이미? 자, 이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자 오늘 장표를 계속 준비하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일간 매출 순위도 똑같습니다. 네, 2023년 7월 8일 스냅샷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MMORPG가 굉장히 많고 원스토어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간입니다. 자, 구글을 먼저 볼까요?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장르. 라스트 오브 서바이벌, 버서커 키우기, 쿠키런 모험의 탑, 화이트 하우스 서바이벌, 운빨 존망겜, 로얄 매치, 존제로, 니케. MMORPG가 1, 2위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어서. 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중국 게임이 광고를 많이 해서 올라왔을까요? 그것도 맞죠. 근데 보시면 중국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게임들이 올라와 있어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원스토어도 마찬가지고. 또 다운로드 순위도 볼까요? 다운로드 순위는 매출 및 상반기를 또 좀 보면은 다운로드 순위는 MMORPG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래도 좀 많은 이용자가 즐기는 장르는 아니다 보니까 아까는 스냅샷으로 보여드렸던 상반기 매출 순위도 1위가 라스트 오브 서바이벌을 차지하고 있고 네, 몇 개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MMORPG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스트 오브 서바이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게임이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드코어한 게임입니다. 그 워게임이라고 하면 전략 게임이에요. 전쟁 게임. 근데 여기 광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 다 하신 내용인데 광고는 어떻게 해요? 마치 런 디펜스 게임처럼 광고를 하잖아요. 페이크 헤드라고도 하고. 근데 나중엔 그 광고에 있는 그 실행형 광고에 있는 내용을 게임에 이제 삽입을 했죠.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버서커 키우기,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브롤스타즈 언제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매출 순위 이것도 한국에서 로얄 매치 역시 마찬가지죠. 엄청 오래됐어요. 왜일까요? 이거 왜 이렇게 변화가 생길까요? 자, MMORPG는 이제 갔다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장은. 근데 고착화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MMORPG의 매출 비중이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절대적인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게임들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거나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자, 국내 모바일 게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MORPG가 전통적으로 강세였죠. 지금 흔들리고 있고 MMORPG의 수요가 부진하고 특히 하이퍼 캐주얼 방치형 퍼즐 등 과거 흥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장르들이 차트에 올라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략 장르 비주류 장르였죠. 근데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자, 스쿼드 버스터즈, 운빨 존망겜 등 1, 2개월 만에 상반기 다운로드 순위권을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이 게임들이 초반에 광고 집행을 엄청나게 하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PI 마케팅보다도 로아스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꾸준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1위를 했던 라스트 오브 서바이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광고 전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를 많이 했고 광고를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굉장한 물량을 투하했고 광고를 워게임이 아닌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되게 만만한 광고를 했어요. 만만하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냥 달리면서 오는 적들을 쏴서 피하고 쏴서 죽이는 무찌르는 그런 게임으로 포장을 한 거죠. 근데 실상 들어가서 보면은 쉬운 게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남을 쳐들어가야 되고 쳐들어오는 걸 방어해야 되고 굉장히 그 돈도 많이 써야 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예전에는 시장 파이가 엄청 작았던 게임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중국 게임이 광고를 많이 해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광고를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게임들이 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다 1위를 할까요? 아니죠. 이건 뭐냐 하면 저는
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각인 효과 다 아시죠? 예. 오리가 새끼가 알에서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본 개체를 자기 어미라고 생각하는 게 각인 효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여태까지 우리 게임은 3, 40대의 전유물이었어요. 한 7년 동안. 근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목에서 결론을 말씀드렸죠. Z세대라고 하는 10대, 20대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들은 뭐 아시겠지만 한동안 게임을 안 했어요. 2012년도에 게임을 하다가 그 유저들은 이제 늙었고, 밑에서 올라오는 유저들은 게임을 안 했어요. 유튜브를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릴스를 보죠.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제대로 안 봐요. 쇼츠, 릴스를 봅니다. 30초 이내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세대예요. 저희 딸이 이제 고1인데 이 친구도 드라마를 제대로 안 봐요. 1.5배속으로 보거나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보고 봤다고 얘기를 하는 세대예요. 근데 이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는데 계속 라스트 오브 서바이벌 광고가 나오는 거죠. 이들이 처음 접한, 하필이면 이들이 처음 접한 광고가 그건 거예요. 게임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재밌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게임에 그 녹아 들어가고, 그건 게임이 잘한 거죠. 게임을 잘 만든 거죠. 돈도 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라스트 오브 서바이벌과 관련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들이 하는데, 초반에 DAU를 맞춰주는 것은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에 지금 우리는 물결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스마트폰 게임이 카카오톡 게임하기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가 풍선 효과,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빠지고 MMORPG가 차지하던 시장, 고착 같은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로 Z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게임 시장이 늘어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임 시장이 늘어난다.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Z세대. 저는 참고로 X세대입니다. 네. 오렌지족이고 야타족이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뚝 잘라서 Z세대는 1997년생부터 2012년생까지 2000년대생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당연히 인터넷.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 비중이 가장 크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고령화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Z세대는 큰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은 풍요로워요. 우리 때보다. 그리고 얼마든지 적은 돈이나마 게임에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유저들이 온다라는 거죠. 이 유저를 우린 잡아야 돼요. 게임을 개발할 때도, 마케팅을 할 때도, 서비스를 할 때도, BM을 짤 때도 이 유저를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얘기의 핵심이고, Z세대의 잠재력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Z세대는 모바일 퍼스트 세대라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일상 보편화되었고 애정도가 높다. 자, Z세대는 인구의 32%가 가장 비중이 큰 세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성장률도 높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되고 스마트폰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글로벌에서 터지기 시작한 게 2012년이라 그랬죠. 12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7년 동안은 저희는 MMORPG가 독주하던 시장에 살았어요.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 게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내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불과 6개월, 1년도 안 된 시기에 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가 없었지만 세븐나이츠 키우기란 게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적을 많이 거뒀죠. 제가 있었던 넷마블에서 만든 게임인데 불과 20명도 안 되는 개발자들이 만들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별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초반에 마케팅명도 많이 안 썼습니다. 근데 첫 달 매출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400억 가까이가 나왔어요. 물론 글로벌에서 첫 달 매출이.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게임의 시작은 물론 그 전에 라스트 서바이벌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흔들어 놨고 그 다음에 버섯거 키우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순위를 보시면요. 12년 전에 나온 쿠키런이 아직도 순위에 있어요. 20위권에. 무슨 말이냐. 이들은 그냥 재밌으면 해요.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게임이. 이게 중국 게임인지 미국 게임인지 한국 게임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만만하고 재밌으면 합니다.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Z세대의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게이머들이 옵니다, 여러분. 게임업에 종사하시건 마케팅에 종사하시건 개발에 종사하시건 이 새로운 모두가 다 우리가 MMORPG를 외치고 있을 때 어디서는 Z세대의 잠재력을 보고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마케팅을 하겠죠. 새로운 게임 시장의 웨이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Z세대들이 우리의 주력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게임의 세대 교체, Z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Z세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고요. 국내 모바일 게임의 주요 차트의 새로운 물결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2022년부터 서서히 이들은 등장했고 고착화된 모바일 게임 시장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온 거대한 물결은 Z세대가 주도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또는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제가 얘기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